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청와대 조국 수석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동학농민운동 때 불렀던 죽창가를 SNS에 올려서 국민들이 궁금해했는데요. 연이어서 지금은 애국이냐 이적이냐만 있다. 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거나 매도하면은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 등등 해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면서 여론몰이에 일선에 섰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위험성에 대해서 비난도 있었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이런 공격을 뻔히 알 텐데 며칠 만에 무려 17건을 SNS에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일본에 대한 반감이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분노는 대부분의 국민이 갖는 감정이고 조국 수석이 그 차원이라면 적절치는 않지만 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조국 수석이 외교부 수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내정 얘기도 있는데 야당의 인사청문회 공격 부담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처신하는 것은 저는 상식에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정권이 그만큼 이 문제를 다룰 만한 전문가나 외교 라인이 저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또 얘기하자면 조국 본인이 이 문제에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자기가 적임자라는 저는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일 지지층 결집이라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발언의 의도를 저는 조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신임도 받았고 자신감 또 야심이 이제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무 눈치도 안 받고 대부분 본인 마음대로 개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까지 지금 노린 그런 발언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황이고 이낙연 총리는 호남 출신이라서 본선 경쟁력에 의문이 좀 가고 안희정은 이미 아웃되었고 또 김경수는 드루킹 사건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고 김부겸 등 일부는 좌파라는 그 어떤 선명성에서 좀 부족하고 이재명, 박원순, 추미애 등은 당선이 되면은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좀 안 가고 유시민은 본인이 고사한 상태고 이런 상황에 좌파 세력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할 의도도 저는 있다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정권이 북한을 고려할 때 일본 문제를 지렛대로 해서 새로운 국가 주도 세력의 역사적 정통성이나 철학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 대통령이 국정의 흐름이나 맥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이낙연 총리한테 내치의 상당 부분을 일임한 듯이 보여지고 있고 총선 등은 또 양정철, 이해찬 등에게 또 조국 등 일부 핵심들에게 정권 재창출이나 방향 설계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정을 저는 내려놓고 약간의 조정만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일개 청와대 참모가 표출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경제 문제로 좀 들어와 보면 심각하고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벌써 일주일 만에 한국 증시에서 51조 원 가량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품이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추가 규제로 만일에 백색 국가 지정에서 제외되면 적어도 1112개 품목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데 우리 중소기업 10곳 중에서 6곳이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수입선 다변화 조치나 또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더군다나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금융의 대출 규모가요 2018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무려 586억 달러에 이르는데 단순 대응 논리만으로 저는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과의 상황에 겁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굽신거리고 저자세를 보여라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다만 정치권 국책기관도 아닌 청와대 핵심 참모가, 그것도 자기 분야도 아닌 민정수석이 이런 정치적 선동용 대응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국내 정치 용어로 반일 감정을 무책임하게 활용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폴리페스 이념 교수 출신이 청와대 들어와서 이렇게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고 해도 되는 건지 정치권, 국민, 또 언론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일본 놈들이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 우리 6.25 전쟁으로 경제 부흥을 다시 이뤄내서 살아난 것도 맞고, 또 중국에게 동북아 패권을 내어주고 또 한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고 그 두려움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미래의 치밀한 계산과 계획도 없이 이런 식의 선동과 대응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글로벌 경제가 또 안보가 다 얽혀 있어서 결국은 타협점이 나오겠지만 그때까지의 상처와 또 손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여태까지 쌓아 올린 거 그게 1년, 2년에 회복되고 치유가 됩니까? 허술한 외교에 특히 대일 외교는 그동안 이 정권이 사실상 내몰라를 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말하는 일본의 위안부나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 또 식민 지배의 불법성 인식 문제가 이 사태의 근본 뿌리인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발언은 학회에 가서 하십시오. 근시안적인 국민 선동이고 하나밖에 모르는 강남 좌파 교수의 경솔한 저는 SNS 글이라고 봅니다. 체계적이고 친밀한 대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외교 무능도 실패도 인정하고 외교 라인을 완전히 다시 제대로 저는 짜야 한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래식 연주회를 가보면요, 연주회가 끝나고 공연장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연주회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다시 증명이 되는데, 문재인 정권, 국민의 촛불로 탄생한 정권인지 또 세월호 한 척으로 무임승차한 정권인지는 몰라도 서툴고 위태로움을 언제까지 국민이 지켜만 봐야 합니까?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Ich scroll nicht, und wenn das Herz